박서현 62세. 남편 박종민을 3년 전 심장마비로 잃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집은 더 이상 따뜻한 가정이 아니었다. 이른 아침 6시 서연은 습관처럼 눈을 떴다. 잠들기 전까지 머릿속을 맴도는 것은 언제나 같은 생각들이었다. 생활비, 두 딸의 미래, 그리고 남편이 남기고 간 빚. 종민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현실들이 그의 죽음 이후 하나씩 드러났다. 보험금으로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앞으로가 막막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서연의 손길은 자동화된 기계처럼 정확했다. 계란 후라이 3개, 김치찌개, 밥. 25년간 해온 아침 준비였지만 이제는 한 사람분이 줄어 어색했다. 종민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서연은 무의식 중에 그의 수저를 꺼내곤 했다. 엄마, 나 일찍 나가야 해. 큰딸 지아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35세, 결혼 3년 차지만 아직 아이는 없다. 남편 최기웅은 중견 기업과장으로 겉보기에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지아가 얼마나 조바심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조바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침은 꼭 먹어야지. 몸이 자본이야. 엄마, 시간 없어.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지아는 서둘러 토스트 한 조각을 입에 물고 나갔다. 서연은 그런 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지아가 이렇게 바쁜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남편의 유산 정리를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유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언니 또 일찍 나갔네. 둘째 딸 소민이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부엌으로 나왔다. 32세,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지만 수입이 불규칙했다. 지아와는 정반대의 성격으로 느긋하고 자유분방했다. 하지만 그 자유분방함 뒤에는 깊은 불안감이 숨어 있었다. 소민아, 너는 언제까지 이럴 거니? 이제 30도 넘었는데. 엄마, 또 시작이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있다고. 소민은 투덜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서연은 딸에게 따뜻한 김치찌개를 떠서 주었다. 지아와 소민, 두 딸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서연은 느끼고 있었다. 뭔가 미묘한 긴장감이 집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엄마, 아빠 물건 정리는 언제 할 거야? 소민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의 손이 멈췄다. 종민의 서재는 3년째 그대로였다. 서연은 차마 손을 댈 수 없었다. 그곳에는 남편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것들을 정리한다는 것은 마치 남편을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 같았다. 왜? 급한 일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 그리고 소민은 말을 멈췄다.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다. 지아도 그런 얘기하던데. 아빠 서류들 정리해야 한다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변호사도 같은 말을 했었다. 유산 정리를 위해서는 고인의 개인 서류들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하지만 서연은 계속 미뤄왔다. 그 이유를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소민도 일하러 나갔다. 서연은 혼자 남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종민이 죽은 후 이 집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두 딸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지아와 소미는 성격이 달랐다. 지아는 완벽주의자였고 소미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차이가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은 후 두 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다. 서연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 내 정원에서는 나이든 주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부부였다. 서연은 문득 외로움을 느꼈다. 62세, 아직 늙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홀로 남겨진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점심때가 되자 서연은 종민의 서재 앞에 서 있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지만 쉽게 돌리지 못했다. 이상했다. 살아생전 종민의 서재는 항상 열려 있었다. 가족들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었고 서연도 청소를 위해 자주 드나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들어가기가 무서울까? 여보.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하지만 서연은 마치 종민이 그 안에서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결국 서연은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섰다. 오늘은 아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오후에 지아가 먼저 들어왔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뭔가 흥분한 상태였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여기 있다. 지아는 서연이 있는 거실로 달려왔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엄마, 변호사 선생님이 이걸 주시면서 확인해 보라고 하셨어요. 뭔데? 아빠 보험 관련 서류들이에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지아는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다. 서연은 안경을 쓰고 들여다봤지만 복잡한 보험 용어들이 이해되지 않았다. 이게 뭐가 이상하다는 거니? 엄마 보세요. 수익자 란에 이름이 두 개만 있어요. 서연은 지아가 가리키는 부분을 봤다. 수익자 박서연, 박지아. 소민의 이름은 없었다. 실수겠지. 아빠가 깜빠먹은 거 아닐까? 그게 아니에요, 엄마. 변호사 선생님 말로는 이 보험은 작년에 새로 가입한 거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의도적으로. 지아의 말이 끝나기 전에 현관문이 열렸다. 소민이 들어왔다. 언니, 일찍 왔네. 뭐 하는 거야? 지아는 재빠르게 서류를 정리했다. 그냥 엄마랑 얘기 중이었어. 소민은 두 사람의 수상한 분위기를 눈치챘다. 뭔 얘기? 나도 들어도 되지? 별거 아냐. 그냥 지아야. 서연이 딸을 제지했다. 소민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엄마, 또 나만 빼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소민아. 맨날 그런 식이네. 나는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인가 봐. 소민은 화가 난 듯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일이 요즘 자주 일어났다. 지아가 무언가를 먼저 알게 되면 소민은 소외감을 느꼈다. 엄마, 소민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왜? 확실하지 않은 일로 괜히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지아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불안했다. 아니, 정확히는 두려웠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종민을 생각했다.
결혼 25년 동안 그가 자신에게 숨긴 것이 있을까? 보험 수익자에서 소민을 빼놓은 것이 정말 의도적이었을까? 새벽 2시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종민의 냄새가 났다. 담배와 커피, 그리고 그만의 특별한 채취. 서연은 전등을 켜지 않은 채 어둠에 눈을 맞추며 서재를 둘러봤다. 책상 위에는 종민이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다. 컴퓨터도 3년 전 그 자리에 있었다. 서연은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다. 대부분 회사 관련 서류들이었다. 그런데 맨 아래 서랍에서 봉인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겉면에는 종민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서연에게 내가 죽은 후에 열어볼 것.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무엇일까? 왜 종민은 이런 봉투를 남겼을까? 서연은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다. 열어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 궁금함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결국 서연은 봉투를 열지 않고 침실로 가져가 베개 밑에 숨겼다. 오늘은 아니다.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했다. 하지만 잠은 더욱 오지 않았다. 봉투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종민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 서연의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다. 지아는 서둘러 나갔고 소미는 늦잠을 자고 일어났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다. 봉투의 존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엄마, 얼굴이 안 좋으세요. 잠 못 주무셨어요? 소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서연은 소민의 따뜻한 관심이 고마웠다. 지아가 실무적이고 효율적인 성격이라면 소민은 감정적이고 따뜻했다. 두 딸 모두 소중했지만 방식은 달랐다. 정말 괜찮다. 그냥 요즘 잠이 안 와서. 엄마도 이제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겠어요. 우리라도 더 신경 써드릴게요. 소민의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다. 만약 봉투 속에 소민에게 상처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만약 지아의 추측이 맞다면?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의 일이었다. 지아도 일찍 들어왔고 소민도 약속을 취소했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였네. 서연이 흐뭇해하며 말했다. 엄마 아빠 없으니까 더 자주 모여야 할 것 같아요. 소민의 말에 지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더 챙겨야지. 하지만 대화 중간중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서연은 그 분위기가 봉투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아빠 서재 정리는 언제 하실 거예요? 왜? 급해? 그런 건 아닌데. 변호사 선생님이 혹시 다른 서류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셔서. 소민이 끼어들었다. 나도 도와줄게. 셋이 함께하면 빨리 끝날 거야. 고마워. 서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혼자서 봉투의 비밀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다. 그럼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정리하자. 좋아요. 두 딸이 동시에 대답했다.
하지만 서연은 불안했다. 이번 주말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영원히 바뀔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토요일 오전 10시 박서현과 두 딸은 종민의 서재 앞에 모였다. 3년 동안 닫혀있던 공간을 열어 정리하는 날이었다. 서연은 어젯밤 거의 잠들지 못했다. 베개 밑에 숨겨둔 봉투가 계속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지아가 나서며 서재 문을 열었다. 3년간 닫혀있던 공간에서 묵은 냄새가 났다. 종민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 펜, 반쯤 읽다 만책, 달력은 여전히 3년 전 날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빠 냄새가 나네. 소민이 코끝이 시큰해지며 말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이 공간에 들어서니 종민이 살아있는 것만 같았다.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정리가 안 돼. 체계적으로 하자. 지아가 실무적으로 접근했다. 그녀는 이미 상자들을 준비해왔다. 중요 서류, 개인 물품, 처분할 것이라고 라벨을 붙여놨다. 서연은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들을 다시 열어보니 어젯밤에 못 본 것들이 더 있었다. 가족 사진들, 오래된 편지들, 그리고 서연의 손이 멈췄다. 봉투가 있던 서랍 뒤쪽에 또 다른 봉투가 하나 더 있었다. 엄마, 뭐 찾으셨어요? 지아가 다가왔다. 서연은 재빨리 새로 발견한 봉투를 숨겼다. 아니야, 그냥 옛날 사진들이 많네. 하지만 지아의 눈은 예리했다. 엄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엄마, 혹시... 그때 소민이 책장 정리를 하다가 소리쳤다. 이게 뭐지? 소민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파일 표지에는 가족관계 서류라고 적혀 있었다. 뭐가 들어 있는데? 지아가 관심을 보였다. 소민이 파일을 열자 출생신고서, 호적 등본 같은 서류들이 나왔다. 우리 어릴 때 서류들인가 보네. 소민이 서류들을 뒤적거렸다.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변했다. 언니, 이거 좀 봐봐. 지아가 소민 옆으로 갔다. 서연도 두 딸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다가갔다. 이게 뭐야? 지아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소민의 출생신고서였는데 뭔가 일반적이지 않았다. 소민아, 내 출생신고서인데 출생지가 다른 병원으로 되어 있어.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엄마, 소민이는 어느 병원에서 낳으셨어요? 지아의 질문에 서연은 당황했다. 사실 서연은 소민을 낳지 않았다. 소민은 종민의 전처 아이였다. 종민이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딸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는 숨기고 있었다. 소민이 5살 때 종민과 재혼했고 그때부터 소민을 친딸처럼 키웠다.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네. 서연의 어색한 대답에 두 딸이 이상하게 쳐다봤다. 엄마, 둘째 낳으신 걸 어떻게 기억 못 하세요? 지아가 예리하게 물었다. 그게 워낙 오래돼서. 그때 소민이 다른 서류를 발견했다. 언니, 이것도 이상해. 이거 내 호적 등본인데 아빠랑 엄마가 결혼한 날짜보다 내 생년월일이 빨라. 정적이 흘렀다. 세 사람 모두 그 의미를 이해했다. 엄마, 소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설명해 주세요. 서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소민아, 엄마, 제가 입양아인가요? 소민의 직접적인 질문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왜 제 출생일이 엄마 아빠 결혼 날짜보다 빠른 거예요? 지아가 끼어들었다. 소민아, 진정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오해? 언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소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 그때 서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소민아, 앉아라. 얘기할 게 있다. 엄마, 너는 아빠의 전처에게서 태어난 아이야. 폭탄 같은 고백이었다. 소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뭐라고요? 아빠가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딸이야. 그런데 내 엄마가 너를 두고 떠났어. 그래서 내가 너를 키웠어. 그럼 엄마는 제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25년 동안 친딸처럼 키워왔는데 이렇게 잔인하게 진실이 드러나다니. 친엄마야. 비록 낳지는 않았지만 너를 키운 건 나야. 소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지아도 놀란 얼굴이었다. 그럼 언니는 아빠랑 엄마의 친딸이고 저는. 소민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어떻게 생각 안 해요? 전 지금까지 거짓말 속에서 산 거네요. 소민이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도 눈물이 났다. 미안해, 소민아. 언제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때 지아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그럼 아빠가 보험 수익자에서 소민이를 뺀 것도 뭐가? 소민이 재빨리 물었다. 그게 지아는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언니, 무슨 얘기예요? 보험에서 저를 뺐다고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아야, 어제 가져온 서류 보여줘. 지아는 어쩔 수 없이 보험 서류를 가져왔다. 수익자란에는 박서현, 박지아만 있었다. 소민이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아빠가 정말 저를 뺀 거네요. 소민아, 왜요? 제가 친딸이 아니라서요? 그런 게 아닐 거야. 서연이 위로했지만 소민은 듣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25년 동안 저를 속인 거잖아요. 소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아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때 서연이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다. 베개 밑에 숨겨둔 봉투를 가져와야 했다. 잠깐, 아빠가 남긴 편지가 있어. 편지요? 두 딸이 동시에 물었다. 서연은 침실로 가서 봉투를 가져왔다. 손이 떨렸다. 이건 아빠가 자신이 죽은 후에 읽어보라고 남긴 거야. 서연은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종민의 친필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읽는 서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엄마, 뭐라고 쓰여 있어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편지를 내려놓고 두 딸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다. 내 재산은 친딸이 아닌 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쓰여 있어. 정적이 흘렀다.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소민이 먼저 반응했다. 그럼 제가 친딸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지아가 끼어들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혹시 나를 말하는 거 아닐까? 언니가? 무슨 소리야? 소민아, 생각해봐. 내가 아빠 전처 아이라면 너는 아빠의 친딸이잖아. 그럼 지아의 말에 모두가 새로운 가능성을 깨달았다.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종민의 편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누가 친딸이 아니라는 것일까? 소민이 울면서 말했다.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서연은 두 딸을 끌어안았다. 너희 둘 다 내 딸이야. 그게 제일 중요해. 하지만 종민의 편지는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이제 진실을 찾아야 했다. 누가 친딸이고 누가 아닌지, 그리고 종민이 왜 이런 편지를 남겼는지. 종민의 편지 발견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박서연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편지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재산은 친딸이 아닌 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서연은 혼자서 답을 찾으려 노력했다. 종민과 결혼하기 전의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 봤다. 25년 전 그녀가 종민을 만났을 때 소민은 이미 5살이었다. 종민은 이혼한 상태였고 전처가 소민을 두고 떠났다고 했다. 그 후 서연이 소민을 친딸처럼 키웠다. 그리고 3년 후 지아를 낳았다. 그렇다면 소민이 종민의 친딸이고 지아가 서연의 친딸이다. 그런데 편지에서 말하는 친딸이 아닌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서연은 종민의 오래된 서류들을 다시 뒤져봤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다. 하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더 많은 의문만 생겨났다. 서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병원에 연락하는 것이었다. 지아가 태어난 병원에 전화를 걸어 당시의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죄송합니다만 25년 전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지나 폐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 찾기가 실패로 돌아갔다. 그 다음으로 소민의 출생병원에 연락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 답변을 들었다. 오래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좌절감을 느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리고 두 딸의 반응도 부담스러웠다. 지아는 편지 발견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관련 서류들을 조사하고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알아보고 있었다. 그녀의 행동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엄마, 제대로 조사해 봐야 해요. 아빠가 괜히 그런 편지를 남기셨을 리 없어요. 지아야,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 성급하다고요? 이건 우리 가족의 운명이 걸린 일이에요. 지아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녀의 과도한 열정이 걱정됐다.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 반면 소민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편지 발견 이후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방에 틀어박혀 있거나 집 밖으로 나가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다. 소민아, 밥 먹어라.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몸이 상해. 엄마. 소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제가 정말 이 집 딸이 맞나요? 서연의 가슴이 아팠다. 당연하지. 너는 내 딸이야. 하지만 피는 안 섞였잖아요. 피가 전부가 아니야. 25년을 함께 산 게 더 중요해. 소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 후
지아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다. 엄마, 변호사 선생님이 DNA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DNA 검사? 네. 그래야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연은 망설였다. DNA 검사를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 결과가 가족을 더 갈라놓을 수도 있었다. 엄마, 주저할 시간 없어요. 법적으로도 필요한 절차라고 하셨어요. 결국 서연은 동의했다. 하지만 소민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지아만 알고 있는 상태였다. DNA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갔다. 서연과 지아, 그리고 종민의 유전자 검사를 위한 모발 샘플이 필요했다. 다행히 종민의 개인 물품에서 모발을 찾을 수 있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다. 그 일주일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다. 지아는 초조해하며 결과를 기다렸고 소민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서연은 두 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점점 어려워졌다. 언니, 요즘 왜 그래? 나만 피하는 것 같은데. 소민이 지아에게 물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분명히 나와 관련된 뭔가를 숨기고 있지?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DNA 검사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소민아,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하다고? 언니는 엄마랑 나 몰래 뭔가를 계획하고 있잖아. 소민의 추측은 정확했다. 서연과 지아는 실제로 소민 몰래 여러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서연과 지아는 함께 병원에 갔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다. 박지아 씨는 고인과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확인됩니다. 서연은 안도했다. 적어도 지아는 종민의 친딸이 확실했다. 그런데 의사가 말을 이었다. 추가로 확인해 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요? 고인의 유전자 검사에서 또 다른 자녀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됩니다. 서연과 지아가 놀라며 서로를 봤다. 무슨 의미인가요? 고인에게 현재 알려진 자녀 외에 다른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종민에게 지아와 소민 외에 또 다른 자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아가 말했다. 엄마, 이제 소민이도 검사해 봐야겠어요. 그래야겠네. 하지만 서연은 불안했다. 만약 소민도 종민의 친딸이 아니라면? 그럼 편지에서 말하는 친딸이 아닌 자는 소민을 의미하는 것일까? 집에 도착했을 때 소민은 집에 없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소민아,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친구 만났어요. 소민의 표정이 어두웠다. 무언가 고민이 깊어 보였다. 소민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뭔데요? DNA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어. 소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역시 그런 거였군요. 엄마랑 언니가 나 몰래 뭔가 하고 있었던 거 맞죠? 소민아, 싫어요. 검사 안 할 거예요. 왜? 무서워서요. 만약에 정말 아빠 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소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지아가 끼어들었지만 소민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는 좋겠네요. 확실한 친딸이니까.
소민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언니는 엄마 아빠 친딸이고 저는 정체불명이고. 소민이 울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진실을 찾으려 할수록 가족이 갈라지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다. 종민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다. 내 재산은 친딸이 아닌 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소민이 종민의 친딸이 아니라면 편지의 의미가 맞다. 하지만 그렇다면 종민은 왜 소민을 25년 동안 친딸처럼 키웠을까? 그리고 왜 마지막에 이런 잔인한 편지를 남겼을까? 서연은 더 많은 의문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의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온 것이다. 박서현 여사님 댁이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정민호라고 합니다. 고인이 되신 박종민 씨와 관련해서 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서연은 당황했다. 종민과 관련된 사람이 왜 갑자기 찾아온 것일까? 어떤 일로?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서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궁금증이 더 컸다. 들어오세요. 정민호라는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눈빛에는 뭔가 날카로운 것이 있었다. 고인과는 어떤 관계셨나요?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한 일이 있어서요. 부탁? 네. 만약 자신이 죽으면 가족들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일까? 어떤 말씀을? 그때 지아와 소민이 들어왔다. 낯선 남자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아, 아빠와 아는 분이래. 정민호는 두 딸을 번갈아 보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두 분이 고인의 딸들이신가요? 네. 그렇다면 더욱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네요. 정민호의 말에 서연은 불안감을 느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정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연 가족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묘한 빛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민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때 박종민 씨는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다고 하시면서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종민에게 또 다른 비밀이 있었다는 것일까? 어떤 비밀인가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정민호가 두 딸을 흘끔 쳐다봤다. 가족들이 다 있으니까 함께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지아가 조급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다. 고인께서 말씀하시길 자신이 키운 딸 중 한 명이 실제로는 친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소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혹시 저를 말하는 건가요? 글쎄요. 고인께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민호의 대답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러 오신 건가요? 서연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사실은 고인께서 저에게 유언을 하나 남기셨거든요. 유언요? 네. 만약 자신이 죽으면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정민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것도 고인께서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서연이 봉투를 받아 열어봤다. 안에는 종민의 필체로 쓰인 편지가 있었다. 서연아, 내가 죽으면 민호가 이 편지를 전해줄 거야. 내게는 너희들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 우리 가족 중에는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가 있어.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차이를 만들지는 않았어. 다만 법적인 문제는 다를 수 있어. 민호가 도와줄 거야. 그를 믿어라. 편지를 읽은 서연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럼 정민호 씨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부탁이니까요. 정민호의 말에는 신뢰감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지아가 실용적으로 물었다. 우선 정확한 진실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DNA 검사는 해보셨나요? 일부만 했어요. 그렇다면 모든 가족 구성원의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민이 불안해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소민 씨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정민호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그리고 혹시 고인께서 다른 여성과의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여성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다. 네. 고인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 중에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많다고 하셨거든요. 정민호의 말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다. 사실 고인께서 20년 전쯤에 다른 여성과 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혹시 그 관계에서 아이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걱정하셨어요. 폭탄 같은 발언이었다. 지아와 소민도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그럼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예요? 지아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정민호는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감정이 있었다. 서연은 충격받았다. 종민이 외도를 했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 관계에서 아이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그 여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고인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소민이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그 여성과의 아이가 저인가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거고요. 정민호의 답변은 애매했다. 정민호 씨, 혹시 그 여성이 누구인지 짐작이라도 가시나요? 서연이 간절하게 물었다. 고인께서 몇 번 언급하신 이름이 있긴 합니다. 누구요? 이소영이라는 분이었어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소영이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소민이 생물학적 엄마 이름이 이소영이에요. 정적이 흘렀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럼 아빠가 이소영 씨와 다시 관계를 가졌다는 건가요? 엄마와 결혼한 후에? 지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민호의 확신에 찬 대답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소민이 울기 시작했다. 그럼 저는 아빠가 바람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인 거네요? 소민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서연이 딸을 위로했지만 소민의 충격은 컸다.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아빠가 제 친엄마와 다시 만났다는 걸 전혀 몰랐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 있었다. 그때 정민호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다. 사실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고인께서 그 관계에서 또 다른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아이요? 네. 소민 씨 외에 또 다른 자녀가 있을 가능성 말입니다. 이번에는 지아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설마 저도 그 관계에서 태어난 건 아니겠죠? 그건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호의 말에 지아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서연은 머리가 복잡했다. 종민이 이렇게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25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일까? 정민호 씨,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서연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물었다. 우선 모든 가족 구성원의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소영 씨를 찾아야 해요. 이소영 씨를요? 네.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민호의 제안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두려웠다. 만약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정민호 씨 혹시 이소영 씨의 연락처를 알고 계시나요? 지아가 물었다. 직접적으로는 모르지만 찾을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민호의 적극적인 태도가 고마웠지만 서연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이 남자가 정말 종민의 부탁만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정민호 씨, 신뢰가 안 된다면 아빠와는 정확히 어떤 관계셨나요? 소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정민호가 잠시 망설였다. 사실 고인과는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알고 지냈거든요. 20년 전이요? 네. 그때 고인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가족 문제로. 정민호의 말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다. 그때 고인께서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어요. 이소영 씨와의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한 고민들을. 서연은 이상했다. 20년 전이면 자신이 종민과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을 때다. 그때 종민이 다른 남자에게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그럼 정민호 씨는 아빠의 비밀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네요? 지아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먼저 나서지는 않았어요. 고인께서 직접 부탁하셨으니까. 정민호의 설명에도 여전히 의문이 있었다. 그날 밤 정민호가 돌아간 후 세 사람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엄마, 정민호 씨 말이 다 사실일까요? 지아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글쎄, 확실하지 않네. 서연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아빠가 남긴 편지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소민이 말했다. 그건 맞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 지아가 고개를 저었다. 어쪽이 석연치 않다는 거야? 너무 타이밍이 좋지 않나요? 우리가 아빠 서재를 정리한 직후에 나타나다니. 지아의 지적에 일리가 있었다.
혹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서연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민호의 도움이 필요했다. 일단은 그의 도움을 받아보자. 대신 조심스럽게. 결국 그렇게 결정했다. 다음 주 정민호의 도움으로 이소영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마치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소영 씨가 현재 부산에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산이요? 네. 재혼하셔서 다른 성씨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정민호는 이소영의 현재 주소까지 알아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서연이 놀라며 물었다. 제가 이런 일에는 좀 경험이 있어서요. 정민호의 대답이 애매했다. 그럼 이제 만나러 가야겠네요. 지아가 말했다. 혹시 제가 먼저 연락해 볼까요? 갑자기 찾아가면 놀라실 테니까. 정민호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다. 이틀 후 정민호가 연락을 해왔다. 이소영 씨와 통화했습니다. 만나겠다고 하시네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혼자 오라고 하시네요. 가족들과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서연은 당황했다. 왜 혼자? 아마도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과거 일이니까. 정민호의 설명이 이해가 됐다. 그럼 제가 혼자 가볼게요. 엄마,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지아가 반대했다. 왜? 혹시 모르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괜찮아. 정민호 씨가 함께 갈 테니까. 그래도 결국 지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아도 함께 가기로 했다. 다음 주말 서연과 지아 그리고 정민호는 부산으로 향했다. 소미는 여전히 진실을 알기 두려워서 집에 남았다. 부산의 한 카페에서 이소영을 만났다.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한때 미인이었을 것 같은 흔적이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서연 씨. 이소영의 첫 마디는 서연을 당황시켰다. 저희가 만난 적이 있나요?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종민이한테 사진으로 많이 봤어요. 아, 그리고 이쪽이 지아양이겠네요. 많이 컸구나. 이소영이 지아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저를 아세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렸을 때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물론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이소영이 지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 소민이는 안 왔네요. 네. 좀 힘들어해서 그럴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혼란스럽죠. 이소영의 말투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다. 이소영 씨, 우리가 왜 만나게 됐는지 아시죠? 서연이 본론을 꺼냈다. 네. 정민호 씨한테 들었어요. 종민이가 편지를 남겼다고. 그럼 혹시,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고, 이소영이 심호흡을 하며 말을 시작했다. 저는 종민이와 20년 전부터 다시 만나고 있었어요. 서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서연 씨와 결혼한 후에도 계속 만났어요. 지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아빠가 바람을 피운 건가요? 바람이라고 하기에는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이소영의 말에 모든 사람이 집중했다. 사실은 소민이가 제 딸이 아니에요. 또 다른 폭탄이 터졌다. 뭐라고요? 소민이의 진짜 엄마는 따로 있어요.
서연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소민이는 누구 딸인가요? 종민이와 다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이소영의 고백은 계속됐다. 저는 그냥 소민이를 맡아서 키운 거예요. 그 여자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여자가 누구인가요?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소영이 정민호를 쳐다봤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건 정민호 씨가 더 잘 아실 거예요. 모든 시선이 정민호에게 집중됐다. 그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정민호 씨,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민호의 목소리가 변했다. 지금까지의 정중함이 사라졌다. 저는 박종민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반전이었다. 조력자라고 생각했던 정민호가 사실은 종민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뭐라고요? 지아가 소리쳤다. 네, 저도 고인의 자녀입니다. 서연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종민에게 아들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했다고?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전부 거짓말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편지도 실제고 비밀들도 사실이에요. 정민호가 변명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접근한 이유는 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권리요? 네. 저도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유산에 대한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정민호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다. 그는 처음부터 유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도. 이제 종민의 자녀는 지아, 소민, 그리고 정민호까지 3명이 되었다. 하지만 누가 진짜 친자식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했다. 이소영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긴장했다. 지아 양, 혹시 자신의 출생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 없나요?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뜻이에요? 지아 양도 서연 씨가 낳은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었다. 지아도 서연의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카페는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뒤바뀌고 있었다. 부산에서 돌아온 후 서연의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이소영의 폭탄 발언 이후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아마저 서연의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에 온 가족이 충격에 빠져 있었다. 엄마, 정말 모르셨어요? 제가 엄마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아야, 나도 모르겠다. 이소영이라는 여자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서연도 혼란스러웠다. 25년 동안 자신이 직접 낳아 키운 지아가 친딸이 아니라니. 그런 일이 가능할까? 소민은 더욱 침묵했다. 이미 자신이 서연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지아마저 같은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 그럼 우리 셋 다 서로 남남인 거예요? 소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런 말하지 마. 우리는 25년을 함께 살았어. 서연이 딸들을 달랬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다.
정민호는 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을 해왔다. 이제는 가면을 벗고 자신의 목적을 드러냈다. 서연 여사님, 저도 아버지의 아들로서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화 너머 정민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정중하지 않았다. 당신이 정말 종민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서연이 따져 물었다. 물론이죠. DNA 검사를 해봐도 됩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민호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럼 다른 가족들도 모두 검사를 해야겠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야 공정하죠. 정민호가 동의했다. 하지만 지아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만약 자신이 서연의 친딸이 아니라면 유산 상속에서 불리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정민호라는 새로운 경쟁자까지 나타났다. 엄마, 정민호라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지아가 서연을 따로 불러 말했다. 왜? 뭔가 수상해요. 처음부터 우리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이소영이라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짜고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닐까요? 지아의 추측에는 일리가 있었다. 혹시 모르니까 변호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자. 서연의 제안에 지아가 동의했다. 하지만 소민은 이런 상황이 더욱 힘들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극에 달했다. 엄마, 저는 진짜 누구 딸인가요? 소민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내 딸이야. 그건 확실해. 하지만 피는 안 섞였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언니도. 소민아, 피가 전부가 아니야. 서연의 위로에도 소민의 마음은 치유되지 않았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서연, 지아, 그리고 변호사 김성민이 참석했다. 상황이 매우 복잡해졌네요. 김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민호라는 분이 정말 고인의 아들이라면 법적으로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우선 모든 당사자의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가족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소민이도 검사에 동의할까요? 설득해야죠.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니까요. 지아가 끼어들었다. 변호사님, 만약에 정민호가 정말 친아들이고 저와 소민이가 친딸이 아니라면? 그러면 법적으로는 정민호 씨가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었다. 그럼 우리는 고인이 남긴 유언이 있으면 다르겠지만 법정 상속의 경우 친자녀가 우선이에요. 서연은 절망스러웠다.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인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소민을 설득했다. 소민아, DNA 검사를 해야 할 것 같다. 싫어요. 왜? 무서워요. 결과가 나오면 정말로 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서. 소민의 두려움이 이해됐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변호사 선생님 말 들었어요. 소민이 울기 시작했다. 엄마,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친엄마는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는 아빠도 안 계시고. 서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소민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서연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다음 날 정민호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함께였다. 안녕하세요. 제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정민호가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었다. 저희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말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의 DNA 검사를 통해 정확한 혈연 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자는 제안입니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 했다. 소민이도 검사에 동의하나요? 정민호가 물었다. 아직? 어서 동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법정에서 강제로 할 수도 있거든요. 정민호의 협박에 서연은 분노했다. 당신이 정말 종민의 아들인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하자는 거죠. 결국 모든 당사자가 DNA 검사를 받기로 합의했다. 서현, 지아, 소민, 그리고 정민호. 네 사람의 검사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다. 검사를 받던 날 병원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다. 이소영이 나타난 것이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서연이 놀라며 물었다. 저도 검사를 받으러 왔어요. 검사요? 정민호 씨 부탁으로요. 제가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소영의 말에 서연은 의심스러웠다. 혹시 당신도 정민호와 한패인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서연은 믿지 않았다. 이소영과 정민호 사이에 뭔가 숨겨진 관계가 있을 것 같았다.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옥 같았다.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지아는 초조해하며 변호사와 계속 상의했고 소민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두 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엄마, 만약에 정말 정민호가 친아들이면 어떡해요? 지아가 불안해하며 물었다.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야. 법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지아의 냉정한 지적에 서연은 할 말이 없었다. 그럼 우리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소민이 문틈으로 물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당사자가 모였다. 정민호와 그의 변호사, 그리고 이소영까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이 순간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다. 먼저 정민호 씨와 고인 박종민 씨의 혈연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호가 긴장한 표정이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정민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반면 서연과 두 딸은 절망스러웠다. 다음은 박지아 씨입니다. 지아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고인과의 친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저는 정말 아빠 딸이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서현 씨와의 모녀 관계는 확인됩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지아는 최소한 서연의 친딸이었다. 마지막으로 박소민 씨입니다. 모든 시선이 소민에게 집중됐다. 고인과의 친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뜻밖의 결과였다. 소민이 종민의 친딸이었던 것이다. 그럼 소민이가 아빠의 진짜 딸이라는 건가요? 지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결과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바꿨다. 정민호와 소민이 종민의 친자식이고 지아는 서연의 친딸이지만 종민과는 혈연 관계가 없었다.
그렇다면 종민의 편지에서 말한 친딸이 아닌 자는 지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재산은 소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제 정민호라는 새로운 상속인이 등장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럼 이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법적으로는 정민호 씨와 소민 씨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지아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고인의 유언이 있다면 다르겠지만 그때 정민호가 입을 열었다. 사실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유언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며 정민호를 바라봤다. 또 다른 유언장이요? 네,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민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나요? 김 변호사가 따져 물었다.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민호의 대답에 서연은 분노했다. 당신이 처음부터 우리를 가지고 논 거네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민호가 유언장을 테이블에 올렸다. 김 변호사가 확인해 봤다. 이것도 고인의 필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나요? 서연이 조급하게 물었다.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나 박종민은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전 재산의 50%는 박소민에게, 30%는 정민호에게, 20%는 박지아에게 상속한다. 박서현에게는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을 상속한다. 유언장의 내용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럼 지아도 상속을 받는 건가요? 서연이 물었다. 네. 비록 친딸은 아니지만 25년간 딸로 키웠다는 이유로 일부를 상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아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왜 소민이가 가장 많이 받는 거죠? 여기에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읽었다. 소민이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딸이다. 비록 생물학적으로는 내 딸이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가까웠다. 지아는 서연의 딸로서, 민호는 내 아들로서 각각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잠깐, 소민이가 생물학적으로 아빠 딸이 아니라고요? 지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런데 DNA 검사에서는 그때 정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 검사 조작된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뭐라고요? 저희가 미리 준비한 샘플을 사용했습니다. 정민호의 고백에 서연은 분노로 떨었다. 당신들이 우리를 속인 거군요. 정확한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소영이 끼어들었다. 소민이는 제 딸이 맞아요. 뭐라고요? 소민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이소영을 바라봤다. 25년 전에 당신을 종민 씨에게 맡겼어요. 이소영의 고백이 계속됐다. 저는 그때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종민 씨에게 부탁했죠. 소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제 친엄마가 이소영 씨라는 건가요? 네. 미안해요, 소민아. 이소영도 울기 시작했다.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당신이 행복해 보였어요. 서연 씨가 친엄마보다 더 잘 키워주시는 것 같아서. 소민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의 정체성이 계속 바뀌고 있었다. 서연이 분노를 폭발시켰다. 당신들이 다 짜고 친 거네요. 우리 가족을 가지고 놀았어. 그런 게 아닙니다. 정민호가 변명했다. 저희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진실이라고? 거짓말과 조작으로 가득한 게 진실이에요? 서연의 분노는 정당했다. 김 변호사가 개입했다. 일단 진정하시고 이 유언장의 진위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또 검사를 해야 하나요? 지아가 지쳐서 물었다. 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무엇이 조작인지 알 수 없었다. 소민이 갑자기 일어났다. 그만해요. 다 그만해요. 모든 사람이 소민을 바라봤다. 저는 이제 누가 제 엄마인지도 누가 제 아빠인지도 모르겠어요. 소민이 울부짖었다. 25년 동안 믿고 살았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요. 서연이 소민을 달래려 했지만 소민은 뿌리쳤다. 엄마도 저를 속였잖아요. 제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서. 소민아, 이제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소민은 울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서연이 따라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소민아, 서연의 부름소리만 복도에 메아리 쳤다. 남은 사람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아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김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우선 모든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고 정확한 DNA 검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럼 또 기다려야 하는 거네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공정한 기관에서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정민호가 끼어들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어요. 지아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당신들의 조작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조작이라고 하시지만 이소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서연이 막았다. 그만해요. 이제 법정에서 봅시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소민을 찾아 헤맸다.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자주 가던 카페도 찾아봤지만 소민은 없었다. 지아도 마찬가지로 소민을 걱정했다. 엄마, 소민이 괜찮을까요? 찾아봐야지. 결국 두 사람은 밤새 소민을 찾아다녔다. 그 과정에서 서연과 지아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저는 정말 엄마 딸이 맞죠? 당연하지. 내가 직접 낳았는걸. 그럼 왜 아빠와는 혈연 관계가 없는 거죠? 지아의 질문에 서연은 할 말이 없었다. 사실 그녀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혹시 엄마가 저를 낳을 때 다른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아니면 병원에서 바뀐 거라든지. 지아의 추측에 서연은 깜짝 놀랐다. 혹시 그런 일이 가능할까? 새벽 3시 드디어 소민을 찾았다. 그녀는 한강공원 벤치에서 울고 있었다. 소민아. 서연과 지아가 달려갔다. 엄마, 언니. 소민이 두 사람을 보고 더욱 울었다. 걱정했어. 연락도 없이 어디 간 거야? 죄송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다. 소민아,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소민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25년 동안 저는 박소민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확실하지 않아요. 너는 박소민이 맞아. 그건 변하지 않아. 서연이 딸을 위로했다. 하지만 제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소민의 질문에 지아가 대답했다. 뿌리는 여기에 있어. 우리와 함께 산 25년이 내 뿌리야. 언니, 나도 마찬가지야. 비록 아빠와 혈연 관계가 없다고 해도 25년간 아빠의 딸로 살았어. 그게 내 정체성이야. 지아의 말에 소민이 조금 위로받았다. 우리 계속 가족일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피가 전부가 아니야. 서연이 두 딸을 끌어안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야. 그 순간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피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나눈 시간과 사랑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복잡했다. 정민호와 이소영의 음모, 조작된 검사 결과, 그리고 종민이 남긴 진짜 유언장. 모든 것이 미궁 속에 있었다. 며칠 후 새로운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는 공정한 기관에서 투명하게 진행됐다. 결과는 또다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정민호는 정말 종민의 아들이 맞았다. 하지만 소민은 종민의 딸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아도 종민의 딸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종민의 진짜 자녀는 정민호뿐이었던 것이다. 그럼 아빠의 편지에서 말한 친딸이 아닌 자는 저와 소민이를 모두 의미하는 건가요? 지아가 물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에 두 딸이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종민의 유언장에서는 소민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남긴다고 했는데 소민이 친딸이 아니라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 답은 곧 밝혀졌다. 종민이 남긴 또 다른 편지에서였다. 소민아, 너는 내 친딸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가장 소중한 딸이었다. 지아는 서연의 딸이므로 서연이 보살필 것이고 민호는 내 아들로서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누가 지켜줄 것인가?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남긴다. 종민의 마지막 사랑이 담긴 편지였다. 새로운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의 집은 마치 장례식장처럼 조용했다. 정민호만이 종민의 유일한 친자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소민은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다. 이소영이 친엄마라고 했지만 그것마저 확실하지 않았다. 소민아, 밥 좀 먹어라. 서연이 문 앞에서 부르지만 대답이 없었다. 지아는 변호사와 계속 상의하고 있었다. 정민호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면 자신들은 이 집에서조차 쫓겨날 수 있었다. 변호사님, 정말 방법이 없나요? 유언장이 진짜라면. 다행히 부동산은 서연 씨가 그리고 지아 씨도 일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민호가 가져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아는 절망스러웠다.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게 되다니.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정민호가 갑자기 연락을 끊은 것이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됐다.
정민호 씨 전화가 안 받아져요. 변호사가 서연에게 말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뭔가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그때 뜻밖의 전화가 왔다. 이소영이었다. 서연 씨, 급히 만나서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직접 만나야겠어요. 이소영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서연은 이소영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카페가 아닌 자신의 집으로 서연을 불렀다. 무슨 급한 일이 있나요? 서연 씨,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이소영의 첫마디에 서연은 놀랐다. 어떤 거짓말을? 소민이, 제 딸이 아니에요. 또 다른 폭탄이 터졌다. 뭐라고요? 정민호한테 협박받아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협박을? 이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놨다. 정민호가 저에게 돈을 주면서 서연 씨 가족을 혼란시키라고 했어요. 서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네. 죄송해요. 소민이의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그건 저도 몰라요. 정민호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서연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모든 것이 정민호의 계획이었다는 것인가? 그럼 정민호가 왜 이런 짓을?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요. 소민이와 지아양을 혼란시켜서. 이소영의 설명이 계속됐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려 했는데 나중에는 욕심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럼 DNA 검사 결과도 그것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서연은 정민호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진실을 말하시는 거예요? 양심에 찔려서요. 그리고 정민호가 약속한 돈도 주지 않았어요. 이소영의 고백은 계속됐다. 사실 정민호는 박종민 씨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정민호가 저에게 자신도 확실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냥 가능성을 보고 도전해 본 거라고. 서연은 충격받았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정민호의 거대한 사기극이었던 것인가? 이소영 씨, 이 말이 다 사실인가요? 네. 증거도 있어요. 이소영은 녹음 파일과 메시지들을 보여줬다. 정민호가 자신에게 보낸 것들이었다. 이걸로 정민호를 고발할 수 있어요. 서연은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했다. 정민호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두 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럼 우리가 정민호한테 속은 거예요? 지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런 것 같아. 소민도 방에서 나와 대화에 참여했다. 그럼 제 진짜 정체는 뭐예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정민호의 말은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서연의 말에 소민이 조금 안도했다. 며칠 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정민호는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그리고 그의 진짜 정체도 밝혀졌다. 정민호는 박종민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다. 단지 종민의 사업 관련 정보를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해 접근한 것이었다. 그럼 DNA 검사 결과는 어떻게 조작한 거죠? 서연이 담당 형사에게 물었다.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검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정민호는 처음부터 가짜였고 모든 것이 정교한 사기극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소민과 지아의 진짜 정체였다. 그럼 이제 진짜 DNA 검사를 해야겠네요. 변호사가 제안했다. 이번에는 정말 믿을 만한 곳에서 해야겠어요. 서연이 동의했다. 새로운 DNA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갔다. 이번에는 서연이 직접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소민 씨는 고인 박종민 씨의 친딸이 맞습니다. 정말요? 소민이 놀라며 물었다. 네. 그리고 지아 씨는 서연 씨의 친딸이 맞지만 고인과는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소민은 종민의 친딸이고 지아는 서연의 친딸이었다. 그럼 제 친엄마는 누구예요? 소민이 물었다. 의사가 추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다. 추가로 조사해 본 결과 소민 씨의 생물학적 모친에 대한 단서가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고인의 전처 박혜진 씨로 추정됩니다. 박혜진? 서연이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종민이 첫 번째 결혼해서 만난 사람이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민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드디어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지만 친엄마는 멀리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결속이었다. 정민호의 사기극을 통해 오히려 서연과 두 딸은 더욱 가까워졌다. 엄마, 이제 정민호가 없으니까 유산은 어떻게 되나요? 지아가 물었다. 종민이가 남긴 유언장대로 될 것 같다. 소민이가 가장 많이 받고 지아도 일부 받고 저는 괜찮아요. 소민이 말했다. 왜? 25년 동안 받은 사랑이면 충분해요. 소민의 말에 서연과 지아가 감동했다. 그때 변호사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다. 사실 종민 씨가 남긴 진짜 유언장이 또 있습니다. 또 있다고요? 네.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유언장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내 재산은 서연과 두 딸이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기를 바란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나눈 사랑이다. 종민의 진짜 마음이 담긴 유언장이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가족을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혈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정민호는 어떻게 그렇게 정교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진짜 배우는 누구일까? 그 답은 곧 밝혀질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정민호 사기극의 진실이 밝혀진 후 한 달이 지났다. 서연의 집에는 평온이 찾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군지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었는데 낯선 여성이 서 있었다. 박서현 씨죠? 저는 박혜진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박혜진, 종민의 전처이자 소민의 친어머니였다. 혜진 씨요? 네. 소민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 혜진은 50대 초반으로 보였다. 한때 미인이었을 흔적이 역력했지만 세월과 고생의 흔적도 있었다. 들어오세요. 서연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집으로 들였다. 소민이는 집에 있나요? 네, 있어요. 하지만
만나고 싶어요. 25년 만에.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이 소민을 불렀다. 소민이 거실로 나왔을 때 두 여성은 서로를 말없이 바라봤다. 소민아, 많이 컸구나.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소민은 복잡한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다. 25년 만에 만나는 친어머니였지만 낯선 사람 같았다. 안녕하세요. 소민의 인사가 어색했다. 소민아, 엄마가 미안해. 25년 전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소민이 솔직하게 말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엄마라고 하시니까 실감이 안 나요. 혜진은 상처받은 표정이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해. 너를 버린 엄마니까. 왜 저를 두고 떠나셨어요? 소민의 질문에 혜진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아무것도 몰랐어. 종민이와도 잘 안 됐고 시집 식구들도 날 받아들이지 않았어. 혜진의 고백이 계속됐다. 너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종민이에게 맡기고 떠났어. 그럼 지금까지 어디 계셨어요? 해외에서 살았어. 재혼도 했고. 하지만 너를 잊은 적은 없어. 서연이 끼어들었다. 왜 갑자기 나타나신 건가요? 정민호 사건을 뉴스로 봤어요. 그래서 소민이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혜진의 설명에 서연은 의심스러웠다. 25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이상했다. 혹시 유산 때문에 오신 건 아니죠? 서연의 직설적인 질문에 혜진이 당황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소민이가 걱정돼서. 증명할 수 있나요? 지아가 거실로 들어오며 날카롭게 물었다. 지아 언니. 소민이 말렸지만 지아는 계속했다. 25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시면 우리가 믿어야 하나요? 지아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DNA 검사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게요. 검사해 봅시다. 혜진이 동의했다. 하지만 서연은 불안했다. 만약 혜진이 정말 소민의 친어머니라면 소민을 데려가려 할 수도 있었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혜진은 정말 소민의 친어머니였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혜진이 서연에게 말했다. 하지만 서연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혜진이 소민을 데려가려 한 것이다. 소민아, 엄마와 함께 살자. 네.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 소민은 당황했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25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보상해주고 싶어. 하지만 서연은 절대 반대였다. 안 됩니다. 소민이는 여기가 집이에요. 하지만 전 소민이의 친엄마예요. 친엄마가 25년 전에 어디 계셨나요? 서연과 혜진 사이에 긴장이 흘렀다. 소민아, 내가 결정해. 서연이 딸에게 선택권을 줬다. 소민은 고민에 빠졌다. 친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25년을 함께 산 가족과 계속 살 것인가.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소민의 대답에 모두가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혜진이 정민호와 공모자였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 결과 혜진은 정민호에게 정보를 제공했고 돈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서연이 담당 형사에게 물었다.
네. 혜진 씨가 소민 씨를 데려가서 해외로 도피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혜진의 모성애도 가짜였던 것이다. 소민은 충격받았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친어머니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엄마, 저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소민이 서연에게 말했다. 당연하지. 이게 내 집이야. 서연이 딸을 끌어안았다. 혜진도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정민호와 함께 서연 가족을 속인 대가였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진짜 흑막이 따로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서연에게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서연 씨,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뭔가요? 정민호와 혜진 뒤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고인과 관련된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연은 또 다른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람은 바로 종민의 사업 파트너였던 최기웅이었다. 지아의 남편이었다. 기웅이가?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정민호에게 고인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최기웅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지아의 남편이 배신자였던 것이다. 서연이 급히 지아에게 연락했다. 지아야, 어디 있니? 집에 있어요. 왜 그러세요? 기웅이랑 함께 있어? 네. 왜요? 서연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사위가 배신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지아야, 지금 우리 집으로 와. 혼자서? 무슨 일이에요? 와서 얘기할게. 1시간 후 지아가 집에 왔다. 서연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기웅이가 정민호와 한패라고요?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럴 리 없어요. 기웅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 서연이 경찰에서 받은 자료를 보여줬다. 최기웅이 정민호에게 보낸 메시지들과 통화 기록이 있었다. 지아는 충격받았다.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인 것 같다. 서연의 설명에 지아는 절망했다. 그럼 제 결혼도 가짜였다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기웅이가 너를 이용한 건 분명해. 지아는 울기 시작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날 밤 지아는 기웅과 대화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 정민호와 무슨 관계야? 기웅은 처음에 부인했지만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다. 미안해, 지아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우리 가족을 배신한 게 어쩔 수 없다고. 회사가 어려워졌어. 정민호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기웅의 변명에 지아는 더욱 화가 났다. 그래서 우리 가족 정보를 팔아넘긴 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간단한 정보만. 간단한 정보. 우리 가족이 지옥을 겪었는데 지아의 분노는 정당했다. 이혼해. 지아야.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혼하자. 지아의 결심은 확고했다. 며칠 후 최기웅도 공범으로 구속되었다. 서연 가족을 속인 음모의 마지막 조각이 밝혀진 것이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정민호, 혜진, 그리고 기웅까지 세 사람이 각각 다른 이유로 서연 가족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시련을 통해 서연과 두 딸은 더욱 강해졌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소민이 말했다. 처음부터 가족이었어. 서연의 대답에 지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피보다 중요한 건 함께 나눈 시간과 사랑이야.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제 그들을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음모가 밝혀지고 6개월이 지났다. 서연의 집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정민호, 혜진, 최기웅 모두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서연 가족은 법적으로도 승리했다. 종민이 남긴 진짜 유언장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다. 서연이 부동산을, 소민과 지아가 나머지 재산을 평등하게 나누어 받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결속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점이었다. 지아는 기웅과 이혼 절차를 마쳤다. 처음에는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저 새 직장 구했어요. 지아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어디에? 법무법이네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법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좋은 일이네. 서연이 딸을 격려했다. 소민도 변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해결되면서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이 되었다. 엄마,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요. 뭔데? 상담센터 차리려고 해요. 저처럼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소민의 계획에 서연은 감동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세 여성은 각자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끈은 더욱 단단해졌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종민의 묘소를 찾았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성묘였다. 여보,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 서연이 묘비에게 말을 걸었다. 처음에는 당신이 남긴 편지 때문에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당신의 진짜 마음을 알겠어. 소민이 꽃을 받치며 말했다. 아빠,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알아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지아도 마찬가지였다. 아빠,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저는 아빠 딸이에요. 그리고 평생 그럴 거예요.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감회가 새로웠다. 종민이 죽은 후 1년 동안 겪은 모든 일들이 결국은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다.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지아가 말했다. 맞아.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 서연의 말에 소민도 동의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가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소민이 고마움을 표현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하지만 엄마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지아도 동의했다. 맞아.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셨으니까. 서연은 두 딸이 자랑스러웠다. 너희들도 대단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잖아. 세 사람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미래의 계획들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종민의 서재를 정리하기로 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서재를 정리하던 중 서연은 종민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었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된 것 같다. 나는 너희 가족을 믿는다. 혈연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증명해 줄 것이라고. 편지는 계속됐다. 지아는 비록 내 친딸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소중한 딸이었다. 소민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너 서연아. 너는 정말 좋은 어머니였어. 고마웠어. 종민의 마지막 메시지는 사랑과 감사로 가득했다.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여보, 고마워. 덕분에 우리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서연이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서연은 두 딸에게 편지를 보여줬다. 세 사람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모두 행복한 눈물이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소민이 말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지아가 정정했다. 맞아.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 서연이 동의했다. 몇 달 후 소민의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아는 법무법인에서 승진했고 서연은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던 중 소민이 말했다. 엄마, 언니,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정말? 누구야? 서연과 지아가 관심을 보였다. 상담센터에서 만났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에요. 소민의 얼굴이 밝았다. 좋은 일이네. 언제 소개해 줄래? 다음에 함께 식사하자고 할게요. 지아도 새로운 만남이 있었다. 저도 사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언니도? 네. 법무법인 동료예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서연은 두 딸의 새로운 시작이 기뻤다. 너희들이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엄마도 새로운 만남 생각해 보세요. 소민이 제안했다. 나는 괜찮아. 너희들이 있으면 충분해. 하지만 서연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1년 후 서연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다. 소민은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생겼고 지아도 새로운 남자친구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연도 자원봉사 활동에서 만난 좋은 사람과 친분을 쌓아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 사람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다는 점이었다. 혈연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것이다. 1년 전을 생각하면 정말 꿈 같아요. 어느 일요일 브런치 시간에 소민이 말했다. 그때는 정말 지옥이었지. 지아도 과거를 회상했다.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서연의 말에 두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었지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해요. 소민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다.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연의 마지막 말과 함께 이야기가 끝났다. 혈연보다 무서운 것은 욕심이었지만 혈연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었다.
서연과 두 딸은 그 진리를 몸소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봄날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3년 후 서연의 집에서는 소민의 결혼식 피로연이 열리고 있었다. 지아도 약혼자와 함께 참석했고 서연은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딸들의 행복을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소민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서연에게 인사했다. 너희들이 행복하면 엄마는 그것으로 충분해.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죠? 지아도 감회가 새로웠다. 그래도 결국 모든 게 잘 됐잖아. 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피로 연장 한편에는 종민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새 여성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인사했다. 여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어. 당신도 편히 쉬세요. 서연의 마음속 인사와 함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새 여성의 이야기가 완전히 막을 내렸다. 핏줄보다 무서운 게 욕망이더라. 하지만 핏줄보다 강한 건 사랑이었어.